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쫄깃쫄깃한 백년화편. 네. 밥알 찹쌀떡과 함께. 예. 식사 요즘 안 하시고 아침 그냥 밥알 찹쌀떡 드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식사라고 해요. 그게 식사죠. 아, 그게 식사죠. 네. 브렉퍼스트. 그보다 더 든든할 수가 없고요. 당연하죠. 네. 아침에 그거 드시면 저녁까지 배가 안 고프다고. 그래서 위고비 이런 거 먹을 필요가 없어요. 위고비 왜 먹죠? 백년화편 아침에 딱 먹으면 바로 뱃살, 내장지방 바로 빠집니다. 네. 일라이 백년. 네. 백년화편이 진짜 최고입니다. 일라이에서 소속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님 모시고 뉴스로 빨리 넘어가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네. 글로벌도 진행을 잘 하시더라고요. 글로벌 도라니요. 글로벌만? 아이고야, 정프로입니다. 여기? 예? 미시간 출신이잖아. 예, 아유. 응? 글로벌이고 뭐고 오라고 하세요. 로스쿨 중퇴. 한 해가 만들어 드립니다, 내가. 댓글에 발로 주셨네요. 글로벌 뭐 반성문이라고. 자, 예. 미국 시장 보시죠. 혹시 빠지지 않았을까요? 약간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빠졌다고 봅니다. 거기에 베팅하겠습니다. 좀 빠졌습니다. 좀 빠졌습니다. 예, 다우존스 0.16%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07%, S&P 500은 0.2% 하락했습니다. 그 사이버 먼데이 실적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온라인 판매,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그 오프라인 쪽은 확실히 좀 약해진 것 같고, 그 사이버 먼데이 온라인 쪽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도비 애널리틱스에서 발표한 거는 한 7.5% 정도 증가했다. 네. 세일즈포스에서는 9% 증가했다. 뭐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특별히 그렇게 뜨겁다라고 보기까지는 어려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이버 먼데이는 아직 끝나지 사이버 않았어요. 먼데이가 좀 잘 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이버 먼데이에 예. 지금 접속하면 우리 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예. 예. 왜냐면 아직 미국 시각으로는 저녁쯤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사이버 먼데이 월요일 저녁이에요. 지금 뉴욕 기준으로 뭐 저녁 한 6, 7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그 중국 직구하라고 막 그러시고 오늘은 미국 직구하라고 막 그러시고 한국 사람들은 못 팔고 살아요. 아 근데 애국 소비 진짜 누가 그 댓글 다셨더라고요. 너는 지금 애국 소비 종용하는 거냐 그러는데 참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가 많아서요. 재밌는 얘기 많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건 뉴스는 아닌데 그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그 휴전을 이틀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30일 오전까지 하기로 했고요. 조건은 이전 휴전과 같다 그랬고요. 이틀간 이스라엘 인질 20명을 석방하고 팔레스타인 수감자 30명을 순차적으로 석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이거는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서로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는 좋은 문제인 좋은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좀 전쟁의 어떤 실마리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그 2030년 파리 엑스포 개최지 결정일이 그러니까 오늘 밤이라 그래야 되나? 내일 00시 조금 넘어가면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사이. 예, 뭐 엑스포 얘기 뭐 그동안 많이 안 드렸었는데 그냥 뭐 바로 임박해 있으니까 한번 좀 전해드리려고 첫 번째 뉴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사우디가 좀 우세긴 우세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엑스포 얘기가 재미없었던 거는 너무 원사이드한 게임이 될 것 같아서 우리 무함마드 빈살만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힘 있는 지도자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 딱 떡을 양쪽에 쥐고서 뭐 원자력 발전소 안 줘줘? 그럼 나 중국한테 간다? 석유? 뭐 왔어 바이든? 뭐 어쩌라고? 뭐 이런 감산할 거야? 뭐 이런 그런 분위기로 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그 당시에 이제 아랍 국가들은 당연히 다 사우디를 지지하고 뭐 미국, 뭐 중국 해서 다 사우디 갈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계속 보고 있으면 되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 지금 일단은 원래 이탈리아도 경쟁자거든요. 잠깐만. 2030 파리 엑스포 개최지 결정일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왜? 파리에서 엑스포 하는 줄 알고. 파리 엑스포가 아니고 파리에서 저 투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냐 오늘 밤.
예, 오늘 우리 밤 부산 12시. 아니면 저 사우디 리야드 아. 여기가 이제 양대 강자인 거죠. 그렇죠. 파리 엑스포라고 하면 어떻게? 예, 제가 제목을 네, 잘못된 제목을 긁어왔네요. 파리에서 결정한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또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원래 이탈리아 우리나라의 어떤 전략이 네. 그 한 방에 이기기는 힘드니까 이탈리아를 먼저 떨어뜨리고 결선 투표 가가지고 이탈리아 표 받아간다 뭐 이런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또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파리에 안 갔어요. 아 포기했구나. 아, 포기했구나. 그러니까 나라가 포기한 건 아닌데 네. 총리는 안 갔어요. 아 여튼 뭐 그러니까 뭔가 좀- 포기라고 봐야지. 네, 뭐 안 될 거라고 보는 거 네, 아니겠느냐 네. 그래가지고 야 원래 이탈리아보다 우리나라 더 안 나올 거여서 한 꼴등할 거야 뭐 이런 관점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탈리아가 지금 총리 안 오면서 그러면 조금 더 가능성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조금 있었고 그리고 지금 그 이스라엘이 사우디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어요. 이스라엘이. 예, 예. 어. 이게 하루 전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사실 이스라엘은 지난 1년간 사우디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계속적으로 표명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합정 맺는다 만다 막 그래가지고 둘이 분위기 괜찮았고요. 둘이 분위기 되게 괜찮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요즘에 그 하마스하고 전쟁 나고 이제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지지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루 앞두고서 지금 사우디에 대한 지지를 철회를 했어요. 네. 근데 물론 뭐 그런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가능성이 뭐 대단히 높아졌냐? 뭐 그렇게까지 보긴 어려운데 예전에는 완전히 게임이 안 될 것 같다가 좀 거의 하루 앞두고서 해볼만하다. 하루 앞두고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니까 이거는 조금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근데 3분의 2 이상이 되면 이제 안 되는 거고. 끝나죠. 이 예. 3분의 2가 안 되면 이제 결선 투표 가는 거죠. 예, 예. 네. 근데 여기가 이제 182개국이 이제 투표를 하는데 그런 뉴스들 많이 보셨잖아요. 뭐 이렇게 최태원 회장이 뭐 어디를 갔네, 뭐 이재용 회장이 뭐를 했네, 뭐 정의서 회장이 뭐 했네, 뭐 이런 얘기들 그냥 뉴스로 많이 접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그런 회장님들은 되게 큰 국가 뭐 이런 데들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얼마 전에 그 계열사의 사장님 만났었는데 진짜 그 하루 갈라고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에 가서 하루 인사를 하려고 거기 막 말라리아 주사 맞고 그러면서 뭐 한 비행기도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뭐 경유해서 막 그렇게 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그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비행기는 전용기니까. 뭐. 아니 근데 그 계열사 사장들은 전용기 못 할 것 같은데. 아니 최태원 회장이 그랬다는 거지. 아 최태원 회장. 계열사 사장이 전하는. 아니요. 계열사 사장들도. 계열 사장들도 그러니까 큰 회장들은 이제 큰 국가들 가고 좀 계열사 사장들은 좀 작은 국가들 갔다는 얘기죠. 계열사 사장은 경영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정말 그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나라들도 다 통가. 찾아가고 예. 그리고 뭔가 같은데. 예. 그런데 다 가가지고 진짜 가서 한 표 지지 좀 해달라. 요거 진짜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네네. 되게 좀 신기한 그래서 분위기였는데. 자 예. 합시다. 뭘요? 사우디, 대한민국, 부산 어디야? 아니 부산이죠. 그걸 뭐 해야 되나요 우리가? 홈프로. 이거 되게 한일전 분위기인데. 월드컵 축구 한일전 분위기. 어디, 아니 뭐 리야드 생각했었어요 지금? 얘네 있잖아. 이건 마음속하고 그냥 말하는 거 완전 틀려. 아니 부산이 있는데 왜 리야드까지 가요? 리야드에 지금 저 그 2030년 근방에 뭐 월드컵이니 뭐 저 올림픽이니 이런 거 엄청 또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나는 원래 엑스포까지. 무조건 부산이 된다고 봐요. 무조건이에요? 응. 저랑 똑같네요. 네. 네. 부산이죠. 저 기자라고. 그러면 한 명은 반대편 서야 되니까 저는 리야드 할게요. 그래요? 버틴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대전 엑스포 갔던 기억이 좀 나는데. 어렸을 정말- 때? 네. 그래요? 네. 그때 안 어리셨었습니까? 이제 전 대전이라 거기 많이 갔거든요. 거기 살았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 되게 기억이 좋아요. 되게 신기한 것도 되게 많았었고. 네. 대전 엑스포는 이미 엑스포, 요번 엑스포는 인정. 인정 엑스포, 요번에 공식 엑스포. 등록 엑스포. 등록 엑스포. 공식 등록. 그때 진짜 도우미 언니들 맞아. 도움이라는 표현이 그때 처음 나왔어요. 나왔었죠. 맞아요. 그때 막 무슨 컴패니언 뭐 이런 이제 얘기하다가 그다 이제 도우미 딱 나왔었는데 언젠가부터 도우미라는 표현이 약간 좀 밝지 않은 곳에서 많이 쓰이면서 조금 뜻이 좀 변질된 게 아닌가. 그러나 이제 모든 얘기가 어떻게 그쪽으로 결론이 나니? 저는 그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했잖아. 나만 또 나쁜 놈만. 자, 두 번째 뉴스. 네. 두 번째 뉴스는
그 청년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살에서 34살의 56%가 미혼이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청년 인구가 반토막이 날 것이다. 라는 통계청의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세대의 변화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인구 변화를 보면은 와, 근데 진짜 청년 인구 많이 줄어드는 게 이 그래프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전체 인구 중에 이거 표 한번 같이 보시면은 전체 인구 중에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만 하더라도 32%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20%로 10%포인트가 줄었어요. 그리고 2050년이 되면 11%로 또다시 반토막이 난다라는 겁니다. 정말 청년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고 여기서 미혼 비중을 보면은 200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의 47%, 남성의 62%가 미혼이다가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려 86%가 미혼입니다. 청년 인구의 86%가 미혼, 76%가 미혼이라는 것도 정말 체감하기 어려운 그런 숫자인 것 같아요. 네네네.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결혼 자금 부족이 33%였고 필요성을 못 느낌이 17.3%였습니다. 근데 어제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보다가 어제 제가 그 이런저런 뉴스 찾아보고 있다가 거의 모든 커뮤니티를 뒤덮었던 이슈가 그 넥슨 게임에서 넥슨 있잖아요. 거기에 그 남성 혐오 논란이 정말 모든 커뮤니티를 휩쓸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아마 뭐 형님 전혀 모르실 건데 이거. 그죠? 모르시죠? 나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만 아는데 내용은 몰라. 아, 나 또 헤드라인 보니까 남혐, 넥슨 남혐. 거기에 뭐 홍보 애니메이션에 그 들어갔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 지나친 해석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남혐의 표시를 넣은 건 잘못한 거다, 뭐 그런 해석들이 좀 분분하긴 한데 이거는 각자 판단들이 좀 다를 겁니다. 근데 물론 이거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남의 그 어떤 상품에다가 거기다 끼워 넣는 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거는 맞죠. 근데 이게 사실 예전에도 그 일베에서 뭐 일베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이미지를 넣어서 방송국에서 슬쩍 끼워 넣고 이런 거는 원래 문제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지금 넥슨이 이게 게임이라는 게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게 움직일 때 움직이는 게 살짝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프레임 단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개 해가지고. 그래서 와 이게 참 엄청나게 예민한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아유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다 뒤덮여 있어요. 그 이슈가. 그리고서 저희가 어제 그 아건 채널에서 올렸던 영상 중에 하나는 당근칼 이슈거든요. 네네. 당근칼 이슈 들어보셨어요? 저는 알죠. 형님 또 모르시고요. 무슨 뉴스 보세요 요즘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는 지금 ELS 홍콩 H지수 ELS 손실 먹고 나 이 생각밖에 없어요. 맞네. 우리 투자자들 걱정 때문에. 이게 당근칼이 요거거든요. 이게 진짜 당근같이 생긴 칼이에요. 장난감 칼. 좀 보여주세요 요거라고 하면. 그러니까 요겁니다. 근데 저게 왜 문제가 돼? 이걸 가지고 애들이 자꾸 이제 칼로 이렇게 논다고 지금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이거 위험하다고. 애들이 좀 칼 흉내내고 뭐 이러면은 그게 그 나중에 폭력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처음에 맘카페에서 뭐 못하게 해라 막 그런 얘기 나오다가 오죽하면은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14세 미만 아이에게는 이 당근칼을 가지고 노는 걸 자제해 달라고 공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김프로님 잘 안 믿어진다는 표정이신데 장난감 칼인데 그게 되게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면서 저게 여혐하고 남혐하고 무슨 관계? 거기 이제 또 어떤 뭐 여성 기자분이 저거 이제 보도를 하면서 애들 말을 이제 인터뷰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뭐 갖고 장난쳐요. 여자애들도 갖고 놀아요.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자막을 뭐 요즘 애들 막 다 갖고 놀아. 애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애들 다 갖고 놀아요. 여자애들도 해하고요. 여자애들도 찌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막을 엉뚱하게 단 거예요. 여자애들 갖고 논다는 거를. 여자애들 갖고 논다는 얘기를 애는 했는데 자막은 이걸로 여자애들을 찌른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저 남녀 갈등 좀 이게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리고 이게 또 번지면은
이런 거 가지고 이게 장난감 애들 갖고 노는 거 가지고 얼마나 민원을 넣었으면은 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리냐 그래가지고 이른바 뭐 과도하게 아이 보호하는 엄마 막 이런 걸로 또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까지 있고. 근데 사실 이게 그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 아까 전에 미혼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남녀 갈등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그 이슈가 야 뭐 저런 거 가지고 싸우냐라고 할 수위를 좀 넘어선 것 같아요. 그 어제 저희도 이제 뭐 게임 산업 얘기를 하다가 이것 좀 예민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여자 편이고 좀 과도하다 그러면 남자 편이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까지 돼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예를 들면 저 노장 간의 갈등에는 세대 간의 갈등도 문제지만 이 남녀 간의 갈등이 극도로 안 좋으면 사실 아니 그게 남녀 간이 사이가 좋아야 되잖아. 네. 사이가 좋아야 뭐 결혼도 하고 이세도 많이 놓고 그런데 야 그게 구조적으로 어떤 나라의 남자는 그 나라의 여자를 싫어하고 그 나라의 여자는 그 나라의 남자를 싫어하는 게 추세가 되면은 나라가 잘 안 되겠지. 그쵸. 당연히 안 되겠죠. 네. 뭐 결혼도 당연히 연애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활동 참가입니다.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2000년에 66%에서 63.9%로 낮아졌어요. 근데 42.3%에서 61.1%로 네, 높아졌습니다. 여성은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 영역에서 남자 여자의 경쟁 구도가 좀 더 만들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댓글에도 막 올라오고 있는데 야 그러면 그런데 여자들 취업시키지 마라. 그런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는 게 이 경제활동 참가와 갈등 문제도 저는 없잖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서로를 이렇게 좀 약간 미워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일자리 다툼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저상전 국면에 넘어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상관없는데 그죠. 그쵸.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이면 한 자리를 놓고 둘이 싸워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예. 네. 아이고 남녀가 싸울 일입니까? 그게 실력으로 싸워야지. 하하. 오늘따라 굉장히 자신감. 오늘 뭐 좋은 일 있나? 오늘 멘트 좋으신데요? 예. 그렇게 갈라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네. 사이가 좋은 게 좋지. 그럼요. 예. 네? 서로 사랑해야죠. 네. 예. 그러니까. 자, 세 번째 뉴스 갈까요? 네, 세 번째 뉴스 50분 넘어서 좀 짧게 전해드릴게요. 네. 뭐 중요한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 50분의 1값 나트륨, 리튬 이온 27만 톤 대체할 거. 이거 나트륨 배터리 얘기예요. 근데 나트륨 배터리에 대해서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했는데 블룸버그에서 보도한 내용들을 보면은 그 나트륨 전지가 거대 배터리 기업들이 새로운 나트륨 기반의 기술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에너지 전환에 또 다른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신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트륨 전지의 강점은 매장량이 리튬의 한 440배 정도 되고 가격은 8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배터리라고 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 뉴스를 이렇게 전해드리는 이유가 이게 진짜 대단한 뉴스라고 전해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게 나트륨 전지 얘기는 꼭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되고 특히 미국 쪽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배터리 못 만드는 나라잖아요, 미국이. 근데 미국에 있는 컨설팅 회사라든지 미국 쪽 분석 기업들이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네. 주로 나트륨 전지를 만드는 데가 CATL 이런 데예요. 네네네. 거기서 뭐 체리 자동차랑 해가지고 뭐 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오늘 언젠가 나트륨 전지 얘기가 조금 나올 거니까 이거 나왔을 때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트륨 전지의 어떤 장단점은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네. 그러니까 차에 쓰기에는 지금 같이 보시면 이거 포스코의 IR 자료에서 갖고 왔는데 나트륨 이온 전지의 에너지 밀도가 낮다라는 거는 일회 충전 주행 거리가 너무 짧아서 차에 쓰기는 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그럼 차에 쓸 수 있는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얘기하면은 그 셀투팩이라고 하나의 패키지 안에 나트륨 이온 셀을 촘촘하게 집어넣는 기술이 되면 그때는 조금 단거리 전기차라도 좀 쓸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블룸버그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이제 그 노스볼트에서도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한 뭐를 만든다. 유럽의 노스볼트. 네네. 근데 저는 요새 노스볼트 뉴스도 저는 잘 안 믿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노스볼트도 지금 배터리 양산 잘 못하고 있는 것에 더해서 노스볼트가 요즘에 되게 긍정적인 뉴스를 많이 내보내요. 근데 여기 지금 그
스웨덴 증시 상장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나트륨 이온 전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나트륨 전지가 뭔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는데 네. 지금 이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호들갑을 떨 일인가 싶기는 해요. 이게 지금 양산도 잘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정말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없는데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파일럿 모델들만 이렇게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트륨 전지는 그 매장량이 많고 가격이 싸다는 건 장점이다. 근데 전기차에 쓸 정도의 에너지 밀도는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는 일반 상식으로 하나 제가 보다가 갖고 온 게 이게 참 뭐라 그래야 될지 되게 어려운데 나트륨 배터리라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요? 그 소디움 배터리라고 해야 된대요. 아. 이게 바뀌었대요. 소디움이 저거 아니야? 소금. 나트륨도 소디움. 소금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소디움. 칼륨이라고 하면 안 된대요. 뭐예요? 포타슘이라고 해야 된대요. 아. 부탄 안 되고 부테인, 메탄 안 되고 메테인. 메테인. 네. 그리고 뭐 아밀라제 안 되고 아밀레이스. 그러니까 아밀라제라고 하는 건 다 아저씨들이라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교과서에서 그렇게 안 배운다고. 왜 나를 쳐다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 터키라고 하면 안 되고 튀르키예. 그거는 그래도 최신이잖아요. 이게 원래 독일식 표기에서 미국식 표기로 우리는 그래서 바뀌었다는데 아예 올드하게 해버려.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해버리지. 인도네시아. 인니. 베트남 월남. 옥도도 쓰셔요. 옥도? 어? 옥도. 옥도가 뭐예요? 옥도전기? 그 요드. 네, 옥도전기. 아, 그게 옥도전기야? 네, 아까진기 옥도전기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옥도. 아까진기는 뭐야? 아까진기가 저 빨간 약. 음. 네. 맞나? 옥도전기가 빨간 약인가? 옥도전기가 빨간 약. 헷갈리네. 아까진기가 그러면 수산 저기 뭐 노란 약 아니야? 그거? 과산 노란 약이에요? 여튼 그리고 실로폰도 이제 실로폰이라고 안 해요. 자일로폰? 아니요. 그게 자일로가 나무라는 뜻이래요. 네. 그러니까 나무로 된 악기가 자일로폰, 실로폰이라 자일리톨. 그게 뭐예요? 그래서 답이. 지금은 글로켄슈필이라고 초등학교에서 가르친대요. 근데 이게 저는 좀 되게 유용한 정보였던 게 초등학교에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글로켄슈필 갖고 오래 그러면은 글로켄슈필? 예. 이게 공식 용어래요. 그 독일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느낌은 독일어 느낌인데. 그게? 하기야 뭐 피리 옛날에 다 피리 갖고 와 그랬잖아. 네. 요즘 뭐라 그래? 그건 리코더. 리코더 갖고 와 그러지. 근데 그게 왜 리코더예요, 도대체? 리코더는 뭐 이렇게 레코딩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레코더 아니야? 아니 리코더는 뭔데? 리코더 이게 그 필이야. 푸는 거. 아니 그러니까 리코더가 왜 리코더냐고. 자, 요 정도 합시다. 예. 네, 아침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